우리가 이제 살아가면 사람들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갈자가 무슨 자냐면 칡갈자입니다. 칡을 갈이라고 그러죠. 갈근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갈등할 때 등은 등나무 등자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어렵고 꼬이는 문제가 있을 때 갈등 그렇게 썼느냐 하면 옛날 분들이 굉장히 지혜가 있는 거예요. 칡자는 이 칡갈자는 칡은 오른쪽으로 꼬고 올라갑니다. 근데 등나무 등은 왼쪽으로 꼬고 올라가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칡이나 등나무를 어디에 가서 만져볼 수 있으면 한번 만져보세요. 그러니까 칡은 오른쪽으로 꼬고 올라가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꼬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만나면 엄청나게 꼬이는 거예요. 풀 방법이 없어요. 아주 꼭꼭 꼬니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칼로 잘라버려야 돼. 그럼 둘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풀기가 어려운 것을 갈등이라고 한다. 그런 말이죠. 자, 이 사전에 보니까 일이 복잡하게 뒤얽혀 풀기 어려운 형편, 견해나 이해 차이로 생기는 불화를 갈등이라고 말해요. 근데 현대를 갈등 사회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갈등 요소가 열이라고 했다면 요즘 사회는 갈등 요소가 아주 100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사장을 했던 사람이 대통령을 한다. 큰 기업의 회장이 대통령을 한다. 그러면 이걸 잘했으니까 이것도 잘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정치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요. 큰 회사보다 나라의 갈등 요소가 400배쯤 된대요. 그러니까 400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잘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하게 해야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힘만으로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어야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없이 되는 건 없습니다. 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요. 네. 둘째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숨 쉬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막힌다?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 죽어요. 뒤지지. 네.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도교예요. 네. 기독교는 기도교예요. 그래서 기도는 만사를 형통케 하고 기도하지 않은 만사가 불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통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갈등은 멀리 있는 사람하고 생길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생길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 네, 갈등 중에 제일 전통적으로 제일 역사 뿌리가 깊은 갈등이 무슨 갈등일까요? 모부 갈등이라고 그래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이 역사적인 갈등이죠. 이게 꼬이면 풀 방법이 없어요. 한 사람이 뒤져야 돼요. 네. 그런데 죽는다고 해결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제가 이제 어떤 경우를 봤느냐 하면 제가 부목사 할 때 한 분이 80 먹은 시어머니를 50 넘어서 거의 55세 이제 넘어서 58세쯤 돼 가는데 시어머니를 모시는데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당당하고 센 분이냐 하면 밖에서 들어오면 얘야 버선 벗겨라 그리고 발을 내미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버선을 벗겨드리고 발 씻어라 그럼 발을 씻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살이 맵다 한들 고초당초 맵다 한들 시집살이만 더 할 거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모진 시집살이를 겪었어요. 근데 남편이 직업도 좋고 잘 살아요. 근데 그런 집은 남편이 어머니한테
꼼짝을 못하는 효자거든요. 그 효자 아내는 아주 죽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어떤 걸 봤느냐 하면 어머니가 80이 넘으니까 며느리를 누르는 힘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럼 며느리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그리고 해방돼야 되잖아요. 근데 해방은 됐는데 뚜껑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열이 나는 거야. 막 이 지나온 세월이 억울한 거야. 그래가지고 정신과 다니면서 약을 먹는 걸 봤어요. 차라리 그냥 눌리고 사는 게 낫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은 누구나 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을 닥칠 때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것이 참 지혜가 필요한 거죠. 자, 국가 간에도 가까운 나라가 갈등이 있을까요? 먼 나라가 갈등이 있을까요? 가까운 나라가 있지요. 이 중국은 우리의 우방이지요? 아니에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예. 예, 근데 우리 정부는 미국을 좋아해요? 중국을 좋아해요? 예, 그게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잖아요. 예? 이제 한미동맹이 굳건해야 될 것 같은데 좌파 정부가 들어오니까 이제 중국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우리를 좋아해요? 식민지로 생각해요? 옛날 조공을 받았던 이게 자식의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가지고 절하고 막 이랬던 사이거든요. 갖다 바치고. 예, 그러니까 쟤네들이 한동안 너무 못 살았어요. 제가 이제 중국이 열리면서 초창기부터 여러 차례 다 다녀왔는데요. 정말 더러워서 못 먹을 정도고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고요. 정말 그걸 다 봤어요. 저 소림사 있죠? 쿵후의 도장 소림사. 그게 하남성에 있는데 아주 깊은 내륙이에요. 예, 거기에 우리가 이제 선교하러 가느라고 여러 차례 갔는데 그런 시골에 갔다가 음식점에 이제 들어가면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화장실을 가려면 주방을 돌아가야 돼요. 근데 돌아가다가 주방을 보고선 도저히 음식 나오는데 못 먹겠더라고. 너무 더러워가지고. 그리고 그때는 중국이 화장실이요. 얼마나 더럽고 문이 없는지 전부 일련행대로 앉아가지고 같이 싸고 막 이랬어요. 이 문이 없어요. 이 더럽기가 한량없어요. 예. 그래서 막 돈의 가치가 10배 막 이렇게 우리가 쓰인 거니까 막 가서 돈 쓰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 몰라요. 이제 우리 30명 선교원들을 데리고 백두산을 올라갔다 와가지고 전부 백두산 갔다 오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전부 안마하는데 30명 가가지고 전부 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돈을 내면 목사님 그 돈 어떻게 이렇게 많이 쓰십니까? 근데 사실은 30명 같지만 3명 정도 우리나라에 돈 들어가는 것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싸니까. 지금은 한 이제 많이 줄어서 2배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때 10배로 쓰던 게. 그리고 이제 중국 연변에 가면 연변에 보신탕이 아주 유명합니다. 얼마나 유명하냐 하면 막 5층짜리 빌딩 전체가 보신탕 집이고요. 보신탕 부위별로 얼마나 잘 팔고 그러는지 몰라요. 보신탕을 너무너무 그 사람들이 잘 먹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보신탕이 좀 비싼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래가지고 전부 30명을 보신탕 집에 가가지고 마음대로 다 시켜하면 갈비 시켜가지고 막 잡수시면 목사가 가서 막 내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돈 많이 쓰셔서 어떡하냐. 그러면 그 우리나라에서 3명 분이면 그 다 30명 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막 목사가 돈 많이 쓰셨다고 기마에 쓴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로 돈 벌러 나와가지고 연변이 무너졌습니다. 조선족 자치구가 선생님들의 3분의 1이 우리나라로 빠져나왔어요. 돈 벌러. 그럼 여기 와서 선생님 할까요? 노동할까요? 노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무너진 거죠. 그럴 정도로 가난하고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나라가 지금이요. 저 나라가 세계 2번째 미국하고 결혼한 나라가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일어났을까? 깜짝 놀랄 정도로 일어났는데 그것은
등소평이라는 사람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 등소평은 1m 50밖에 안 되는 작은 분이에요. 근데 모택동이하고 혁명 동지거든요. 근데 모택동이가 자기 동지를 하방해 버렸어요. 하방이 뭐예요? 귀양 보낸 걸 말해요. 그래서 귀양 가가지고 노동하고요. 아들은 장애인이 됐어요. 등박방이라고 그래가지고 등박방이는 그래서 장애인협회 회장을 했어요. 장애인이 돼가지고 이제 다 막 이렇게 어렵게 살았다가 모택동이가 죽고 등소평이가 다시 실권을 잡았어요. 근데 이제 등소평이의 부하들이 각하 우리 모택동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랬더니 등소평이가 희한한 말을 한 거예요. 모동지의 공은 7이고 과가 3이다. 모동지가 잘한 일이 70%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택동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그래서 천안문 광장에는 등소평 사진이 걸려 있을까? 모택동 사진이 걸려 있을까? 모택동 사진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남순강화 저 남쪽 해안지대 항구지대를 전부 돌면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흑묘 백묘론을 말했어요. 이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는 뭘 말하냐면 사회주의 민주주의 이 시장경제주의든지 공산경제주의든지 민민만 잘 살게 하면 되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래가지고 정치체제는 공산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경제는 완전히 자본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신천지구를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10년씩 딱 지도자를 바꾸게 룰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년 지도자를 하면서 중앙위원 15명이 있으면 그 중에 다음 때를 이어갈 사람을 5년쯤 지나면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50년간 그냥 안전하게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살려가지고 지도자가 바뀐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한국은 잘 산다고 폼 잡고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기만 하면 전대를 까부시기에 나가는 거예요. 다 바꾸는 거예요, 정책을. 그러니까 헷가닥 하는 사이에 저 사람들은 허물지 않고 계속 쌓아서 50년을 올라가게 되니까 놀랍게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온고이지신, 옛 것을 늘 참고하고 옛 것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거를 해나가야 나라가 사는 거고 개인이 사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면 원로 목사가 되고 후임 목사가 오잖아요. 그럼 후임 목사는 원 목사님이 하셨던 걸 잘 계승해가지고 교회를 쌓아나가야 되는데 우리 것들은 어디서 온 쌍놈들인지 그냥 원로 목사를 까부시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전부 뒤집어져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선대는 잘한 일이 70 있는 거예요. 박정희가 잘한 일이 70 있는 거거든요. 이승만이 잘한 거 70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망가져요. 근데 지금 이제 박근혜는 워낙 잘못했으니까 박근혜는 사실은 너무 상처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무슨 상처가 많아요? 아버지가 총에 죽고 어머니가 총에 죽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몽땅 총에 맞아 죽는 걸 보고 살아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건 세계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한 사람이 목사라고 짠 나타났는데 최태민인데 목사를 신학을 한 적이 없어요. 가짜예요. 무당이에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박근혜를 홀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대통령까지 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최태민이는 이미 죽었고 이게 다 끊어진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게 그 딸 최순실이가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뒤에서 전부 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속에 최순실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상처가 있지요. 박근혜만 상처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건 큰 상처고 우리들도 상처가 있어요.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상처가 있고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상처가 있고요.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상처가 있고
또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대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다 비바람에 젖고 꽃이 피는 거고 흔들리면서 꽃을 피우는 거죠. 누구든지 비바람에 젖고 사는 거고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했느냐가, 갈등을 어떻게 관리했느냐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상처가 없을 것 같이 아주 멋있게 생겼잖아요. 네. 저는 4살 때 아버지하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길동이처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이제 고향을 가면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가 작은 마나님하고 산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너무 사람이 좋으셔가지고 하나로는 안 되니까 그렇게 많이 품으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98, 99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는 3번째 부인이었어요. 오래 사시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다인가 궁금해가지고 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왜냐면 저는 4살 때 헤어졌으니까 우리 누이는 19살, 뭐 13살, 18살 위고요. 형은 17살, 10살, 3살 이렇게 위, 아주 19살부터 쫙 이렇게 해가지고 누이 형들이 6이나 있거든요. 그래서 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저게 다요? 아니야. 만주로 같이 놀러 갔다 온 백씨라는 걸 우리가 알아. 이러는 거예요. 누이들은 나보다 19살 위인 큰 누나는 그냥 나이가 많으니까 아버지가 18에 결혼해가지고 19에 애를 낳거든. 우리 큰 누님하고는 나이 차이가 19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씨라고 하는 분이 있었던 것도 알았어. 그러니까 몇 명이야? 4명이야, 4명. 그런데 혹시 더 있었어? 내가 물어봤더니 글쎄 확실히 모르겠는데 있었던 것 같아. 이러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40일 전에 계모한테 전화가 왔어. 정 목사, 나도 80이 됐는데 도저히 모시질 못하겠어. 모셔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이게 어떻게 말해? 예? 나는 피에도 섞였지만 마누라는 피도 안 섞였잖아. 그래가지고 마누라한테 여보, 계모가 아버지를 모시고 가라고 그러네. 그랬더니 희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잘됐네. 당신 효도 한번 할 기회가 생겼네. 이러는 거예요. 난 뇌수 같은 게 고를 땐 이쁘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옆에 알아놓은 요양병원에 얼른 모시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40일 딱 모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장례를 내가 치렀잖아. 한 번도 살아보지 않고 4살 때 헤어지고 용돈 한 번 100원도 받아본 일이 없는 아버지를 내가 모셨어요. 잘했지? 이제 아버지한테 아침에 문안을 갖다가 교회로 출근하는 거야. 근데 가가지고 아버지 몇 명 있었어요? 이걸 물어보고 싶은데 이미 기력이 없으셔가지고 차마 못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려고 했죠. 몇 명 있었느냐. 그래가지고 내가 4살 때 아버지는 소모하고 살고 우리 어머니가 7남매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상처가 있을까? 있지. 그런데 아버지를 누가 모셨다고 마지막에? 제가 모셨잖아. 그러니까 이게 해결된 거예요. 해결되지 않으면 모실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장례를 치렀는데 너무 조의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인도에 신학교 하나 지었고요. 대만에 교회 하나 개척했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좋은 일 한 거지. 신학교 하나 짓고, 그리고 대만에 교회 하나 짓고. 정말 우리 아버지 정말 예수 엉터리로 믿고 마지막에 가시긴 했는데 그래도 천국 가서 그것 때문에 상 받으셨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누구나 겉은 전부 멀쩡한 신사숙녀도 속을 들여다보면 상처투성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자 목사로 제일 큰 목회하는 사람이 누굴까? 양양양양 되는 사람이 있어. 김양재라고 있어. 김양재 목사가
나는 쪼맨하고 그래 예쁘장하고 그래서 나보다 아래인 줄 알았더니 한 번은 우리 교회 부흥회를 모셨어요. 그랬더니 정 목사님, 내가 정 목사님보다 누난 거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하고 비슷한 줄 아는데 그래서 내가 4살이나 위야. 누나라고 그래. 누나죠. 4살이나 위인데. 근데 이분이 왜 목회를 여자로서 그렇게 잘 하게 됐느냐. 이분이 서울대 음대 피아노 전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서울대 음대 피아노를 전공했으면 뭐 실력을 알만 하잖아요. 그런데 레슨을 할 돈이 없어서 집안이 어려워져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레슨 해가지고 서울대 피아노과를 간 거예요. 그래서 잘했겠죠. 그리고 다니면서도 그냥 벌면서 다녀야 됐으니까. 그런데 예쁘장하고 서울대를 나온 그것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의사하고 한 거예요. 이제 팔자가 폈잖아. 그런데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엄청난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어머니를 만난 거야. 막 그 시집살이가 너무 됐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의사인데 일찍 죽었어요. 졸지에 과부의 시어머니를 떠안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온누리교회 집사였는데 그러면서 큐티를 통해서 자기를 말씀의 거울에 들여다보면서 자꾸만 고치고 치유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자꾸만 고백하고 큐티를 나눔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큐티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고 난 다음에 모여서 나누어요. 자기 큐티한 걸 간증하고 서로가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치유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큐티가 중요한 걸 알고 큐티 강사가 됐어요. 그러다가 아예 백석신학교를 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그 독립교단에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부흥했느냐 하면 이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전부 드러내면서 상처를 치유받은 것을 교인들한테 적용한 거야. 그래가지고 설교 시간에 설교하거나 짧게 하고 사람들을 4명씩 불러내서 간증하게 한 거예요. 근데 강남의 사람들이지만 멀쩡한 신사숙녀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속을 털기 시작하는데 전부 사람들이 상처투성인 거예요. 우리가 한꺼풀만 벗기면 전부 상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목장 이름이 마약 목장도 있어. 마약했던 사람들이 서로 까니까 야 우리들끼리 모이자. 그래서 할 말이 많잖아. 그리고 바람 목장도 있어. 바람 폈던 남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바람 핀 사람들끼리 모이는 바람 목장도 있고요. 정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벨시안한 목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는 옷을 입어야 될까 까야 될까? 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또 홀랑 벗고 오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자기의 속내를 전부 내놓고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내면의 갈등을 푸는 비결이에요. 이 내면의 갈등을 치유하지 못하면 교회가 자꾸만 와서 옷을 입어요. 이 옷이 무슨 옷이냐면 체면의 옷이에요. 그리고 가식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옷 자랑하고 폼 자랑하고 아들 자랑하고 뭐 이러니까 그런 거 안 되면 삐르 가르땡 자랑하고 그 다음에 뭐 다이어트 뭐가 좋으냐 뭐 이런 거 자랑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자기 내면의 치유가 안 된 사람들이 모이면 세상보다도 못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졌던 상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숨길 필요가 없어요.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거를 다 내어놓고 서로가 축복하고 용서하고 그래가지고 전부 그걸 해결받아야 우리가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저는 뭐 이렇게 제가 잘 나가는 목사인데 무슨
방송통신대학교 나온 거, 뭐 청량공업고등학교 나온 거 이런 거 깔 필요는 없잖아요. 가만히만 있으면 저분은 저 미국의 프린스턴 좀 갔다 오셨나? 남이 그럼 가만히만 있으면 되거든. 그리고 내가 졸업식 사진을 보면 어딜 나왔어요? 서울대 나왔잖아.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예, 그런데 그런 건 내숭 떨어봐야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가식의 옷을 입고 이렇게 전부 사람들이 싸매고 그러는 데가 아니라 자기의 속내를 전부 드러내고 말씀으로 치료받고 위로받고 회복되는 곳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그래야 진정한 갈등이 치료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중국하고 갈등도 이게 우리가 당당하게 서야 중국하고도 갈등이 풀어져요. 우리가 자꾸만 이제 주눅 들고 중국 눈치 보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중국한테 우리가 이제 발 마사지 해줘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요. 이미 이제 제가 어제 제주도 집회하고 왔는데 제주도가 쑥대밭 된 건 아시지요? 왜요? 중국 그냥 관광객이 잔뜩 왔다가 쑥 빠져가니까 처음 본 사람은 괜찮은데 막차 타가지고 야 우리 막 건물도 짓자 상점 늘리자 막 이래 확 늘려놨는데 싹 빠져서 못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한 사람이 제주도에 엄청 많다고 어제 날 공항에 데려다주는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에게 언제나 위기이자 기회인 나라예요. 기회를 잡아야지 중국 때문에 위기를 당하고 망하면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서서 중국을 오히려 견인하고 이용해야지 중국한테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만 알아서는 안 되고 청와대에 있는 그분도 알아야 되고 네, 그분의 참모들도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되겠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 갈등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자꾸만 해소하고 없앨 수 있는 지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 갈등 요소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등 비용이 심각해요. 2010년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의 갈등 비용이 300조가 되었다 하는 보고서를 봤어요. 한 해에 우리나라가 갈등 때문에 날아간 돈이 얼마 됐다고요? 300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세상에서 갈등 지수가 220개의 나라 중에서 네 번째로 높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많은 나라라는 거예요. 싸움을 한번 볼까요? 싸움이 어떤 싸움이 있어요? 여야의 싸움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남과 북의 갈등이 있는데 남남 갈등이 더 심한 거 아시지요? 예, 여당 야당 싸움은 저 북한과 싸움보다 더 심하게 싸워요. 예, 그러니까 이런 남남 갈등이 더 심하고요. 노사의 갈등, 노소의 갈등 그런 거 엄청나게 많죠.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이 곳곳에. 그리고 이제 교회가 얼마나 싸우는지 옛날에는 사람들이 싸우면 야 여기가 남대문 시장이냐 이랬대요. 근데 지금은 싸우면 여기가 교회냐? 교회 가서 싸우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싸우면 안 돼요. 우린 마귀하고 싸우는 거지 교인들끼리 싸우면 안 되거든요. 2018년 정부 예산이 429조 원이에요. 429조. 근데 2010년에 300조가 갈등 비용으로 날아갔다 하니까 한 해의 나라 예산만큼 갈등으로 날아간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갈등이 얼마나 우리를 피폐하게 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갈등은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고 반목하고 대립하고 싸우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건강이 나빠지고 일이 꼬이고 공동체가 다운되고 살벌해져요. 그래서 갈등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갈등은 무지와 이기심 때문에 일어나요. 알질 못하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해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무지를 해결하는 데는 지성과 합리성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지성을 키워야 되죠. 그래서 상대방의
생각과 견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지요. 이기심을 해결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이 필요해요. 상대방이 왜 저런 생각을 할까 하는 마음으로 그저 남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따라하세요. 아, 저 사람 말도 일리가 있다. 보세요. 일리. 그거를 일이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여덟 아홉은 없다는 뜻이 돼요. 일리가 있네. 그러면 몇이 없다고요? 여덟 아홉은 아니네. 이런 말이지만 일단 긍정한 게 되니까 저 사람이 마음이 상하질 않아요. 근데 남이 말하면 아이 그걸 말이라고 찢어지 나가리로 하냐? 또 왼수가 되는 거예요. 왼수가.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그 말도 일리가 있네. 그래서 일단 받아 접수해야 돼요. 충청도 사람들이 이런 걸 잘해요. 제가 29에 충청도 목회를 갔는데 전도 나가면 이러는 거예요. 아라시유. 그러는 거야. 주일날 꼭 나오세요. 아라시유. 근데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야. 그 아라시유가 접수했습니다. 이런 말인 것을 아는데 2년 걸렸어요. 예스 노가 아니에요. 아라시유는 뭐라고요? 아, 들었다 그런 거야. 들었다. 그게 예스가 아니야. 아라시유 이게 예스가 아니야. 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보겠다 이런 소리야. 야, 충청도 사람들 음해요. 제일 센 사람이 어딜까? 아, 가르쳐주고 하는 말이요. 충청도요. 1등은 못하지만 2등을 30년 하는 사람들이야. 김종필이 봐. 아직도 사셨잖아. 이게 충청도의 대표적인 사람이 김종필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할 때 꼭 사자성어를 얘기하는데 저게 무슨 뜻으로 한 걸까? 사람이 늘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붙이게 만들어. 예, 한 번도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적이 없어.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가르쳐 드릴까? 예,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충청도가 우리나라 중간에 있잖아. 옛날 싸울 때 고기업의 때 신라가 여의 땅 하고 팍 달려오면 어디서 붙을까? 네, 이게 중원 땅에서 붙어. 중원이 충주야. 충주가 제일 가운데야. 그런데 조금 늦게 출발하면 황산벌에서 싸워. 논산. 그래가지고 거기서 싸움이 많아서 계백 장군이 어디서 전사했어? 황산벌에서 전사했잖아. 근데 이제 충청도에서 붙어. 그럼 충청도에서 붙으면 우리가 똑같이 생겼으니까 너 어느 편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글씨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이게 뭔 말이야? 그리고 띵 하잖아. 그러는 사이에 냅다 뛰는 거야. 그래서 충청도 사람이 말이 느린 대신 뭐가 빠를까?